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특검수사팀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모두 18가지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해체된 이후에 윤석열 검사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대통령에게 추가 기소한 혐의가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총 20개라는 이야기죠. 범죄 혐의가. 자, 이 가운데 18가지 혐의, 1차 고속한 18가지 혐의는 1심, 2심 재판을 딱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이미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은 것으로 1심, 2심 재판 과정에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가지 혐의와 관련된 대통령의 주된 사건은 작년 9월 12일에 대법원에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2월 11일에 이 사건은 심리할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전원 합의체 회부를 했습니다. 올해 2월 11일에 전원 합의체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13명이 지금 열심히 심리 중인데 언제 선고될지 그 선고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대통령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승마 뇌물 공여 사건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대통령 사건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사건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사건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선고 날짜 같은 거는 전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 혐의, 그게 뭐냐? 그게 시청자 여러분은 이 방송을 듣고 있기도 잘 아실 거예요. 그건 뭐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특활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대통령의 18가지 혐의가 이게 무죄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대통령이 그때 구속 상태니까 서울구치소에 불법 감금 중인 상태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추가 기소해버린 겁니다. 추가로 기소한 그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특활비 사건은. 자,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 선고 이후에 국선 전담 변호사가 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징역 2년형이 아쉽게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특활비 사건의 2심 재판, 그게 다음 주 목요일인 6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참 재미난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 중이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6월 11일 날 석방이 되었습니다. 다만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특활비 외에 다른 혐의로 형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석방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병호, 이병기 국정원장 특활비 사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제가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병호, 이병기 두 국정원장은 특활비와 관련된 1심 재판에서 뇌물 부분은 무죄다. 그러나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다. 해가지고 징역 각각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이 바로 성창호 판사예요. 그러니까 성창호 판사는 국정원장 그리고 대통령 그 특갈비 사건 그 1심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국고손실 혐의, 그것도 무죄다 이거예요. 뇌물도 무죄고 국고손실도 무죄다. 다만 단순 횡령죄다. 그래서 이병호 원장, 이병기 원장, 그리고 남재준 원장도 다 형량이 깎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가 되니까 대법원에서 이거는 심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왜? 대통령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와야 그때 전부 다 뭉뚱그려서 선고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병호 원장, 이병기 원장 구속 집행 정지로 해줄 테니까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석방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특활비 사건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6월 20일 재판 열리고 계속 재판이 열리겠지만 특활비 2심에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특활비와 관련한 뇌물도 무죄, 국고손실도 무죄가 됩니다. 찝찝한 게 그 단순 횡령죄 이 적용 여부예요. 대통령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서 2심 판결을 제가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2심에서 횡령죄 이걸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국선 전담 변호인하고 쫙 상의해가지고 일단 상고장 제출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단 한번 지켜보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야 대통령 사건, 이병기 원장 사건, 이병호 원장 사건, 남재준 원장 사건 이 같이 물론 그게 다른 많은 분들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같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6월 20일 재판에 저도 물론 나가지만은 저를 도와주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하고 함께 법정에 나갑니다. 법정에 나가서 이 재판 진행 상태를 쭉 지켜보면서 이게 필요하다 하고 생각되면은 의견서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대법원에도 거짓과 진실 명의의 직권 파기 의견서를 제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짓과 진실 명의의 의견서를 2심 재판부에 선고하기 전에 2심 재판부에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사건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법리적으로 소위 허점이 많이 보입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특활비 사건은 크게 우리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 제가. 저도 그렇고 저를 도와주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이 특활비 사건 2심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내곡동 사제에 설정된 검찰 감유, 검찰이 설정한 감유, 그걸 해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이미 결론은 얻은 상태고, 그래서 재판 진행 상태를 보면서 그 부분, 추징금 부분과 관련해서 감유 설정된 부분을 해지하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쭉 이야기한 것들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창호 판사. 성창호 판사는 그 김경수 경남지사를 징역 2년 선고하고 그리고 법정 구속한 그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름 꽤 알려져 있는 그런 판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성창호 판사가 누구냐면 검찰이 대통령에게 추가 기소한 2개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특활비 사건, 이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습니다. 1심 재판장.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장이 바로 성창호 판사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사건은 뭐 대통령은 재판에 불참했습니다. 재판 이런 정치 재판 못 받겠다 해서 재판에 불참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뭐 사실관계 박인이 뭐 다툼이 이런 게 없이 그냥 1심 판결이 그대로 원용되었습니다. 성창호 판사 그 1심 판결문 저도 읽어보고 다른 법조인들을 다 읽어보고 난 뒤 내린 결론이 뭐냐? 야, 참 사실관계를 오해했다. 그리고 법리 해석 잘못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재판에 불참하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악용해가지고 아주 가혹하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은 나중에 제가 다 공개하고 법리적인 해석도 주석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그 사건 재판 당시 대통령을 변호해 줄 변호인이 없으니까, 국선 변호인밖에 없으니까 대통령은 그냥 힘없이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 자, 특활비 사건에서 성창호 판사가 대통령에게 국고 손실 혐의 그 적용한 거, 그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그게 국고 손실이다 해가지고 이제 국고 손실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성창호 판사가 좋아요. 국고 손실 혐의 1심에서는 그 유죄가 됐으니까 그 남대준, 이병기, 이병호 세 국정원장에게도 다 국고 손실을 유죄를 선고를 했으니까 좋습니다. 대통령한테 유죄 선고한 거. 근데 징역 6년형을 선고를 했고 1심에서 그러면서 간합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간합 추징금. 이게 뭐냐? 간합 추징금 말 그대로 추징금 미리 납부하라는 의미예요. 아니, 누구나 지금 세 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죄 추징의 원칙 아닙니까? 근데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최종적으로 확정되기도 전에 33억 원의 추징금은 미리 납부하라. 1심 재판장이 이렇게 선고한 겁니다. 참 황당한 판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을 근거로 검찰은 대통령의 유일한 재산인 내곡동 사저에 감유 설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간합 추징금 이 선고가 떨어지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대통령의 재산 몰수에 앞장선 사람이 성창호 판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은, 성창호 판사가 특활비 사건에서 그 3명의 국정원장에게, 유죄다 하고 쓴가 국고 손실 혐의 2심에서 전부 다 무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1심 판결 적법하지 않다. 더 쉽게 말하면 엉터리 판결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성창호 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판사냐? 결국 성창호 판사는 정치적 색깔이 짙은 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잃은 권력자에게는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그게 바로 성창호 판사의 본 모습입니다. 공직선거법 특활비, 그때 대통령 재판 2017년도 한참 진행되고 그때 모든 언론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소위 거짓의 살에 묻어버리고 있을 때 거기에 편성해서 대통령에게 아주 가혹한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성창호 판사가. 성창호 판사가 이 정권의 실세인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는 이유로 그 많은 분들은 이 정권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 탄압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창호 판사가 구속 중인, 구속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떠한 가혹한 행위를 했는지 제가 쭉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더 이상 설명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정치 판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창호 판사는. 그러니까 참 판사들이 사실관계만 보고 사실만 추적해가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해준다면 어느 국민이 판사를 싫어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